P형 N형 반도체에서 어느 한쪽에다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면은 그쪽이 어떤 열이 전도되는 현상이 더 강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숫자를 서로 틀리게 압도적으로 틀리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류를 좀 더 이렇게 다른 전류를 동원해 가지고 전선을 굵게 해서 전류를 많이 하게 하는 방법과 전선 하나를 더 대 가지고 이게 타지 않을 정도로 얇은 걸 하나 대 가지고 추가로 공급하는,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전류를 좀 더 많이 공급을 했을 때 이 현상, 열전도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무거운 금속에 열이 축적이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제가 다이오드 만들 때도 금속 다이오드 말씀드렸죠. 금속 다이오드. 그리고 이걸 보시면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열기도 냉기도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이게 이제 두껍거나 무거운 금속이면 금속의 종류가 여기서는 같은데 여기는 구리로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하셔도 되는데 구리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쪽은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갖다 작은 거를 쭉 배열해 놓든지 아니면 전기선에 구리선을 두텁게 하면 여기가 이게 그 캐패시터가 된다고, 전류가 축적이 되는 축전기가 된다고 그러죠.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전한다고 금속 배터리라고 말씀을, 이거 자체도 다이오드 역할을 하지만 금속 배터리가 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동시에 트랜지스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 줄다리기라 그러나, 어느 쪽으로 더 전력의 힘을 우세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촉진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초 이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콘덴사, 카페시터 이런 것도 동시에 역할을 이것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속 배터리를 정말 얘기를 하면서 콘센트 얘기를 했죠. 콘센트에 이게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넓다 그래서 이게 두꺼운 건 아니다. 이것은 이게 너무 얇아요. 얇다 보니까 전류가 여기 충분히 축적이 되지 못한 채 후달리는 거죠. 2개 이상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3개, 4개 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전류가 이 얇은 전선을 통해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고장이 오니, 이게 과열이 오니, 여기서 발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통과할 수 없는데 그만은 일을 많이 시키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전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과다한 전류가 얇은 전선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두껍게 금속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 이거는 전선 피부가 없어요. 그래서 두껍게 해줌으로써 이거를 전류를 충분히 축적을 시켜. 이게 이제 금속 배터리라는 거죠. 금속 배터리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 삼각으로 이렇게 MLCC 기술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절연 구조를 수십 장 겹쳐 갖고도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오돌도토란 이렇게 대중소 약간 이렇게 두텁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다 오돌도토렇게 만들면 거기 전기가 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난방기 히터기 같은데도 이렇게 화목난로 같은 데도 금속을 이렇게, 금속이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런 거 오돌도털하게 만들어서 자갈 구조처럼 거기 열이나 냉기가 축적되거나 전기가 축적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금속판이다.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나노 구조로 해도 돼요. 크기는 회사별로. 여기가 열이나 냉기, 전기가 보다도 축적이 되는 거예요. 두텁지 않은 것에 비해서. 또는 바 형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약간이라도 두터운 모양이 삼각이든 별꼴이든 세모든 상하에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더 축적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 수백 장을 겹치면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 왜 대중소를 할까요? 네, 그것은 똑같은 굵기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그게 파워가 세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여기서 이렇게 송전선이다 그러면
입력 출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구리선을 대중선 틀리게 두께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약간 동적인 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다 전기를 확 걸어주잖아요. 근데 지하수에 물 펌프에 물 한 방울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이렇게 지하수 물이 끌려 나오듯이 그런 현상, 전기가 전기를 끌어다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오목한 허물 금속이다 그러면 오목한 허물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금속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목한 허물 갖다가 금속이 낫죠. 오목한 허물 팔려면 알루미늄 박을 입히셔도 되고 이거 그런 싸게 할 수 있는 수십 장 수백 장에서 빛을 태양빛을 태양광 발전할 때 태양열 조리기 할 때다가 그 비춰주면은 거기 이제 그렇죠. 그 빛을 이쪽에 한 군데 몰아주니까 빛이 전기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기를 걸어준다는 거죠. 전기를 걸어줄 때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전기를 끌어다녀서 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태양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이렇게 뭐 원형으로 보통 아프리카나 뭐 다른 데서 만드시잖아요. 중동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 오목한 홈을 파줘요. 오목한 홈을 파주면은 거기가 오목골처럼 돼가지고 이게 열이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목골처럼 반사복사가 돼가지고 열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조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평평하게 빛을 반사시키는 거와 오목골처럼 반사시키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노 구조로도 하셔야 돼요. 이 기술 구조로 해가지고 이거를 냉기나 열기 또는 빛을 반사복사하거나 조명판 있잖아요. 조명 같은데 반사판으로 해서 조명을 반사하거나 TV 광을 증폭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레이저광 이렇게 레이저 시각 장치 이렇게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같은데 벽처럼 만들어 갖고 그 어떤 열이나 냉기겠죠. 거기는 일단 냉기를 반사 복사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히터판에 방열판으로 사용해서 열기가 반사 복사하는 구조로 가져가거나 기타 쓰일 때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기 뭐 이런 것을 응용해서 어디다가 이 제품을 쓰시더라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판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소재로도 이것도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열이나 냉기가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통로다. 그것도 이제 반사 복사를 통해서 하면은 빛이 통과하는 것, 그다음에 열이나 냉기가 반사 복사하면서 계속 증폭되는 구조로 통로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고 화학 배터리 같은데 보면 소금물이다. 우리 과학 실험 시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 생산 소금물이다. 그러면 바닷물 그냥 퍼서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소금 값도 비싸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얇은 금속판을 많이 꼽아놔요. 많이 꼽아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선을 각각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연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선의 구리선을 아까 지금 태양광 발전할 때처럼 대중소 틀리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이제 금속판이 이런 종류 MLCCS였던 오돌도돌하게 대중소 이렇게 빠식으로 들어가 이런 거면 더 좋아요.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딱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전기를 걸어주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딱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가 전기를 당겨준다 그랬잖아요. 물이 이렇게 지하수 펌프 이렇게 물 넣어주면 물이 끌어당기는 형처럼 전기도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이건 제가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이론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 이게 전기가 보다 많이 생산된다는 거. 이걸 이제 두 세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2차 전지 연결해 가지고 축전을 하면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하시기 좀 합시다. 이건 처럼요. 그리고 제가 비행체에서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지자체들의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YTN에
플라스틱 창문 지적재산권법이 있는데 아마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기관이 그렇게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난 그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카이스트도 하셨는데 카이스트에 진짜 제 기술이 많이 나. 저는 제가 개발자니까 기술을 개발했다 보니까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나왔습니다. 아이디어가 제가 좋아요. 그리고 좀 독특한 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공이 아닌데도 뭐 인터넷을 읽거나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어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학도 제 기술이 이제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그 작용을 이렇게 소멸하는 이런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인체 질병을 웬만한 건 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 이게 정말로 이것이 판매가 이제 이렇게 곧바로 된다면 웬만한 질병은 다 치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기술을 공개했으니까 검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지적재산권 형성을 왜 이렇게 그래서 특허를 10건 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어이없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대로 치료가 되고 있고 지금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식품이나 이렇게 약초를 연결해 가지고 소멸하는 이런 실험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이 물론 100% 필요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솔직히 간단하게 이걸로 치료되는데 필요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엉터리는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아이디어를 낸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모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이렇게 쓸모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무단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스틱 창문 이게 보석상 털리니까 유리창은 깨지기 쉽고 플라스틱 창문을 덧붙이지 않을 했더니 그거를 YTN에 보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는 안과 밖에는 플라스틱 그동안의 유리창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안과 밖에는 플라스틱 놓고 안에는 유리창 넣으면은 그렇죠. 이게 단열도 되면서 이게 침범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리창은 이렇게 침범만 하면 깨기만 하면 다 침범이 가능한데 보석상에 있는 유리가 뭐 얇겠습니까? 좀 두껍게죠. 그런데도 깨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리창의 이게 단점이 이건 것 같아요.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문 코팅제를 넣어서 플라스틱 창에 이것을 내열 구조를 갖추고 거기다 이제 코팅 구조를 좀 해서 긁히지 않게끔만 처리를 하드 코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팅 방법 뭐 다양하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코팅 방법은 긁히기가 쉬운데 뭐 유리창은 깨지기가 쉽죠. 대신 플라스틱에다 약간 코팅 구조를 하드 코팅을 뭐 석영 유리 같은 거 코팅을 하시거나 플라스틱에다가 플라스틱 종류 또는 그 아크릴에다 석영 유리랑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을 만들 수 있거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탄소 섬유 만들 때도 제가 아크릴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 섬유를 만들면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고. 그로 인해서 탄소 섬유, 카본 소재를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대단히 우수한 제품이 나오고 염색제, 이렇게 뭐 그린 물감이 됐든 페인트 모든 염색제, 그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유, 그다음에 방청제, 그다음에 이렇게 페인트 종류 이런 것들은 도금액들 이런 오일 스텐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분류가 되겠습니다. 모든 뭐 철사, 그 다음에 철근 이런 것들 할 때, 뭐 금속 제품 넣을 때도 이거 다 들어가고, 고무 제품 들어갈 때도 이것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잘 갈라지지 않아요. 고무 제품 들어갈 때도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것을 넣어서 고무 제품 만드시면 인조 가죽 같은 것도 쉽게 갈라지지 않아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천연 가죽 이게 갈라지지 않게 해서 같이 이것을 만들 때 이게 넣어서 제조해서 코팅 구조를 가져줍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에도 들어가요.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페인트 종류 이게 되게 다 들어갑니다. 금속 제품에 들어가면 이게 또 구리 코일, 통신선으로 사용하던 전기선이랑 구리 코일이나 이런 금속 종류, 텅스텐, 실리콘 웨이퍼에도 이거 들어가서 제조된다는 거죠.
건축용 실리콘에도 유리석인 코팅제처럼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같이 써서 하면 곰팡이 잘 안 쓸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P형 N형 반도체를 일부러 제가 제 기술을 많이 언급을 해요.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제가 P형 N형 반도체 기술을 산 쪽에다가 이거 맞아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아닌데 했더니 제품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남의 기술을 그렇게 무단으로 막 사용해도 되나? 방송 제걸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건가? 조회수는 별로 안 되는데 페이스북은 외국인 회원들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명 정도 돼요. 그림 중심으로. 근데 이상하게 방송에서 내 기술이 나온단 말씀이지. YTN에도 쏟아지고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소물쇠,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격벽 처리해서 원래는 배터리를 8개나 뭐 이렇게 몇 개로 분할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써가지고 열폭지 현상을 없애는 기술로 들어가는 건데, 쓸 배터리에서만 쓰니까 나머지는 쉬잖아요. 항상 과열 상태, 배터리들이 붙어 있어 봐요. 항상 붙어 해갖고 과열 상태에 일어나지. 그러면 항상 풀가동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열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열폭주 현상이 한 개 배터리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도 다 작살나는. 그래서 이게 배터리 한 개 문제 있으면 격벽 처리를 각각 해가지고 전기하고 이렇게 산소 차단시키고 나머지를 살리자, 나머지 또 다 전선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냉난방, 겨울에 이제 추운 구조가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액상이다 보니까 이게 리튬 이온을 잘 못 움직이는 거를, 그러면 이게 난방 해주자 이런 아이디어.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 현재 기아차에서 어떤 중소기업체가 하시더니, 그 다음에 거기 전해줄 구조를 제가 통로를 움직이는 그 안에 파이프 같은 이런 통로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움직이는 구조를 가서 이거를 외부의 충격에도 더 좋고 온도 변화에도 좀 더 이게 더 낫다. 그거는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빠르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 이렇게 어떤 그 음극재나 양극재 기술에 있어서 흑연 코커스 구조서부터 대중소 들어가, 양극재 분말도 서로 대중소 들어가게 되는. 그다음에 양극재 분말 구조에 서로 다른 금속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에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여기서부터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양극재든 음극재든 한 덩어리 큰 덩어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소량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집적이 되고 이게 파워가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내가 많이 여러 개로 감아놓고, 이건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떤 서로 이렇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이라도 돼. 큰 덩어리 그 연고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얇은 이렇게 연고장들이 들어가면 파워가 더 세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몇 겹으로 하실 때는 이거는 제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스피커 같은 데는 약간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구간을 제가 이런 콘센트 만들 때도 약간 두꺼운 게 들어가서 이게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은 제 기술이거든요. 이걸로 간단하게 배터리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두텁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2개 이상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개, 4개, 5개. 고장의 원인이 이거든. 얇은 전기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어 전기를 축적시키는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콘덴서, 카패시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 구조를 가지고 이게 5개, 10개짜리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여기다가 좀 더 두꺼운 걸 여러 개 해준대.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정의 분기선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실 때 이렇게 1개, 2개 천정에서 분기할 때 전선 피복 까가지고 구리선만 꼽으면 이렇게 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편리하겠죠. 콘센트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불필요하니까
그때도 이거를 두텁게 들어가서 분기하는 숫자가 많을 때 좀 더 두터운 게 들어가야 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그리고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달아놨다는. 나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사봤는데 내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 달아놨는데 갑자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타지? 라고 두 개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서 타는 거. 겉에는 타는 증상도 없어요. 근데 타는 냄새를 맡아요. 이거를 딱 뺐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없어요. 이걸 뜯어봤어요. 궁금해갖고 깨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깨가지고 뜯어봤는데 망치로 두드렸어요. 깨가지고 이 얇은 게 꽂아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 사람들 기술 구조를 전혀 모르는구나. 여기 전기선 220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110이. 그럼 여기 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입력 출력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력 출력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전기가 이제 누적이 안 되는. 누적이 되면 여기가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누적이 된다는 거. 아 이거 불난다라고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다 달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술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다 달았구나. 여기다 다룬다고 하면 또 여기다 하실 건가? 그거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네, 여기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딱 바꾸시는 분들 또 있나? 야, 무서워서 어떻게 기술 발표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네, 만약에 제 기술을 내가 무단으로 사용하신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구간을 뭐 모터라든지 모터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기가 좀 많이 출력이 필요한 곳에는 다른 데하고 전기선을 차별화해서 이건 이제 두껍게 하듯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꺼운 걸 써줘야 되네. 그 일정 구간을.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것이 전기가 축적되어서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한다. 그러면 그것이 고장 없이 파워 없이 잘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 다른 전기선하고 똑같이 해서 보내면 물론 전기선 자체가 두터우면 괜찮겠지만 그 안에 이렇게 얇은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 이 콘센트의 구조처럼 고장이 잘 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의 직전에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류를 공급해서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정류자 역할에 모터의 정류자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극이 바꿔져서 역회전을 한다는 거죠. 뭐 일반 모터는 그렇게 역회전하는 모터가 거의 없죠. 근데 정류자의 역할이 이제 이게 건전지다. 근데 건전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전지가 정말 마이너스 플러스가 구별되어 있을까는 약간 의문을 좀 바보스럽다고 생각하겠죠.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극이 이거를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제가 이걸 2층으로 만든다 그랬죠. 두 겹으로. 그러면 좀 더 전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똑같은 구조로 여기하고 여기를 했을 때 같은 전류가 흘러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건전지에서 2층으로 여기를 만들어 주거나 좀 넓게 두텁게 이거보다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어 이거 규격화돼 있잖아요.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그다음 여기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거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꼭지 이렇게 만들면 동일한 전류가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안에도 탄소봉 들어갔잖아요. 탄소봉 들어가면 탄소봉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쓰이고요. 아연판도 여러 겹,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들어가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폭약 같은데 장약 구조 있잖아요. 탄, 소총탄 아니면 뭐 폭약 구조에도 장약을 가루를 대중소 들어가거나 여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미세하게 섞어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수소, 산소, 캡슐,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면 완전 연소를 넣어서 속도도 빨라지고 이게 거리가 멀리 나갑니다. 탄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폭약으로 들어갈 때는 폭약 가루도 대중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가 들어가거나 거기도 이렇게 증기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 캡슐로 수소산소 캡슐 이렇게 들어가고 두레텍이라는 회사가 쓰는 것 같은데
그거 멀리 나가는 탄. 그래서 저거 내 건데라고 생각했거든. 거기는 그 기술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앞 이렇게 F22에 제가 앞에가 주용사가 기절한다는 거 있잖아요.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부분이 얇을 이게 무게가 덜 나갈 거다 이거. 그래서 공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조종사가 받는 압력이 세지 눌리니까 이게 호흡 근육도 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을 좀 무겁게 만드는 근육으로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앞에 뚫고 나가는 건 탄을 포탄이 됐든 소총 탄환이 됐든 권총 탄환이 됐든 이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뚫고 나가기 쉬워요. 그리고 옆에 탄도 여기 약간 앞에를 무겁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탄도 옆에 동체나 이런데 이렇게 뒷부분이 나오거든요. 바람이 여기를 타고 오목가놈을 봐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준 이 기술을 만듭니다. 또는 볼록하게 만들어서 이걸 타고 흘러도 돼. 공기라 그러면 이게 그것이 공기를 가지고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전체를 무겁게 하면 좀 그러니까 양 옆에만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탄을 보강하면 굉장히 멀리 가고 탄 위력도 세질 거다. 이 기술을 두레텍이라는 회사가 쓰내신 것 같은데 거기는 자기네 회사 기술 비밀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제 기술이라고 제 거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노동보도록 가이스트 하나도 군수업체인데 한화 현대기아차는 이렇게 자동차 비행체 프로펠러를 갖다 양쪽에다가 이게 어떤 서로 이렇게 연료 힘을 적게 줘가지고 하든지 뭐 이렇게 프로펠러 힘을 이렇게 적게 회전수를 주면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체가 하시던 이걸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가 위로 이걸 했더니 그대로 하시더라고.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현대기아차 혹시 몰라요. 다른 것도 살펴보면 제 기술이 엄청 나올지. 왜 내 기술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기관이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참 이게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모터의 부분에 어떤 정류자라는 역할이 있는데 정류자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려주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유지해주거나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전기의 양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이렇게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간다고 제가 프로펠러도 그렇게 된다 그랬죠. 모터에도 그것이 같은 기술이 쓰일 수 있다. PM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PM 원하는 쪽으로 전류 흐름을 좀 더 많이 주는 방법은 여기 전선에 있는 구리선이 두껍거나 아니면 두 선을 주거나 두 선을 줬다가 두 선을 양쪽에 줬다가 한쪽에는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뗐다 언오프 줬다가 줬다면 이쪽으로 돌거나 이쪽으로 돌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PM 반도체에서도 쓰일 수 있고 산업체에서 다른 데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선을 이렇게 어떤 전류양을 틀리게 좌우 회전을 줘가지고 좌우 어느 쪽에 줘갖고 그쪽에 운동 방향을 더 강하게 어떤 목적을 미루는 이 기술을 아셔가지고 다른데 응용하셔도 이것은 원천 기술은 내 기술이다. 모터도 이렇게 그쪽 방향을 정류자 필요 없이 정류자가 이걸로 대체해야 될지도 있죠. 이렇게 전선을 이쪽을 이렇게 두 선을 양쪽 다 이렇게 양쪽 다 이쪽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돌고 할 때 두 손으로 간다. 전류선이 그러면 한 선을 단락을 시키면 이쪽은 덜 가겠죠. 전류가. 그죠? 그리고 이쪽은 더 많이 가고 이게 이제 제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전류를 많이 주는 쪽으로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모터 같은 거 돌릴 때도 보면 연구자석과 코일이 있는데 사람 손으로 확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 손으로 돌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돌리는 쪽으로 그쪽에 이렇게 힘을 많이 준 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의문이 생기는가? 그러면 전기 힘을 좀 더 많이 주면 돌아가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쪽에 전류의 힘을 틀리게 해줘서 모터를 어떤 옆방향, 손방향, 또 오른쪽, 왼쪽 회전 방향을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자의 역할이 이제 고장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발열이 거기 축적이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게 하여튼 그 정류자가 지금 하여튼 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방향, 순방향 또는 오른 방향, 왼쪽 방향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업상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현대 기아차에서 변속기 없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목날라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뭐 전류가 닿든 석유 방식이 됐든 연료가 LPG가 됐든 수소산소가 됐든, 아니 그만큼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가고 많이 주면 많이 간다. 이걸로 속도를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좌우 회전수를 조향 방향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프로펠러라면 연료를 왼쪽에 덜 주고 오른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간다. 그다음 아래로 올라갈 때는 가변풀. 이거 제 기술을 얘기해서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더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속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풍기 속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풍기라든지 프로펠러 돌리는 속도도 그렇고, 환풍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전기양을 통제해서 조명도 조명에 불빛을 자동차 전조등이다, 집안에 있는 조명이나 조명도 강중량으로 전기양을 통제해서 강중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LED 전구다, LED 램프가 쭉 40개 있다 그러면 그 언어프 구조를 다 가지고 20개만 쓸 수도 있고 10개만 쓸 수도 있고 5개, 얘를 통해서 전기양을 어둡게 중간 정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제 조명에서, 전세계 조명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쪽에서 LED 등 이렇게 전기 들어오는 것을, 어떤 것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주간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15W잖아요. 15W짜리, 30W, 60W짜리 있단 말이에요. 220에 똑같이 꼽아도 그거밖에 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꼬마 전구는 꼬마 전구대로 그렇게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LED 전구다 그러면 이거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자. 전기를 갖다 이쪽은 많이 들어가게 하고 이쪽은 얇은 선을 써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면 보일러선, 스피커선이라도 보일러선 얇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선을 얇게 하면 그 이상을 흐를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전기는 흐르나 이제 그 얇은 선에다 꽂아가지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선이 얇은데, 통로가 얇은데 무리하게 전기를 갖다가 쓰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돼. 이게 얇은데 여기다가 2개밖에 못 쓸 것 같다고, 이게 3개, 4개, 5개 꽂았으면 얇은 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전기선의 그 얇은 전기선을 통해 통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발열이 일어나게 되고 타는 원인이 되는, 여기서 고장이 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고. 220V 해도 얇은 전선이라도 전기는 흘러요. 전기는 흐릅니다. 얇은 전선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복도 그만큼 이렇게 아까 전선 피복도 해놓기 때문에 피복을 뭐 두텁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얇은 선을 통해서 이 가전제품도 쓰고 저 가전제품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쓸 때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 많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불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전기선, 조명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쓰는 이렇게 로맥스 4.0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런 두꺼운 선보다도 얇은 선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220에 꺼나거나 110에 꺼나 이상이 없어요. 전기수 조명 그대로 쓰죠. 조명선은 두껍게 안 쓰시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LED 램프다. 그럼 LED 램프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전기를 많이 먹는 애, 중간 정도 먹는 애,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한다고 합시다. 그 방법 안 하셔도, 다른 방법을 하셔도 전류량을 틀리게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전기량을 많이 먹는 애를 이렇게 딱 키우면 좀 더 밝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LED 램프도 빛을 내는 그것을 발광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15W, 30W, 60W 그렇게 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해도 된다. 현재 있는 LED 램프를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 전조등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램프 방식이든 LED 방식이든 전기량을 틀리게 해줘서 빛을 틀리게 밝게 만들어주거나 같이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LED가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40개가 있다. 40개가 있는데 램프가 20개만 쓰고 10개만 쓰고 이렇게 5개만 쓰고 이런 것 등에 빛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구를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미니로 만들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 전구도 있잖아요. 이걸 미니로 만들어 이런 전구를 현재 있는 전구를 그러면 이거는 돌렸다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부피 낭비죠. 그래서 꽂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쿡 누르면 그런 식으로 백열 전구나 이런 램프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꾹 찌르면 딱딱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작은 단위로 LED 램프처럼 이걸 만드는 거예요. 백열 전구도 그렇고요. 백열 전구 필라멘트를 이걸 좀 보강을 하자. 백열 만들 필라멘트가 이렇게 높은 열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텅스텐 코일인가? 이렇게 필라멘트가 텅스텐으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간에 유리석용 포텐제 사람이 유리막 포텐제를 넣어서 제조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견딘다는 거죠. 일반적인 전기선 통신선으로서는 구리 코일도 동박 구조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실리콘 웨이퍼에도 이 기술이 그걸 넣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약간 점을 찍어줘서 두터운 부분 만들 여기가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전기가 축적된다고. 그럼 이거를 필라멘트 안에서도 살짝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발열이 되면 이렇게 열이 일어나고 터지지 않을 때 쉽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주면 빛이 더 밝게 생깁니다. 이런 필라멘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백열 전구가 됐든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40개짜리, 50개짜리, 막 6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각 LED 램프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각각 해가지고 10개짜리, 10개 쓸 수도 있고 20개, 40개 쓸 수도 있고 그 중에서 15W짜리, 30W, 60W짜리 전기를 많이 먹는 애가 있고 그래서 빛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발산하는 게 있고 중간 정도 발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광섬유선 끝단을 딱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액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없이 그거보다 미니 구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광섬유 끝단을 빛이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리회를 쓰든지 뭐 어떤 것을 전기 넣어가지고 광섬유 끝단만을 이렇게 발광을 하면 그게 디스플레이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디스플레이 액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단위로도 광고판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하거나 색깔을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백라이트 넣어도 괜찮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광고판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내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광섬유선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걸로 광고판 글씨를 아예 만들어 버리거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광고판 그렇게 어떤 색깔을 다 넣어가지고 색깔을 거기다 광섬유선 빛이 바라면 거기다 셀로판지나 이런 걸 넣어주면 색깔 나오잖아요. 그렇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걸로 뭡니까 광고판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광섬유선 빛을 통과하게 투명하게 빛을 발하게 그 끝단에만 광섬유선은 빛이 나잖아요. 그럼 끝단을 많이 만들어주면 되죠. 빛이 통과하는 과정에 끝단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글씨나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광고판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끝단이 이 정도에서까지 있는데 끝단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글자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광섬에서는 끝단에만 빛이 그렇게 나요. 뚜렷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묘화처럼 끝단을 많이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디스플레이 액정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제품 만들어서 집안에 이렇게다가 창, 프레스드 창에 비춰주거나 유리창에 비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건물 전체에 비춰주거나 이렇게 색깔을 맘대로 디스플레이 판에서는 만들 수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액정 판에서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자유자재로 창의 색깔을 바꿔주거나 건물의 색깔을 바꿔주거나 어떤 제품 차의 색깔을 바꿔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발전 방식으로 가는데, 발전 방식으로 하는데 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놔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연구 자석을 여러 겹이 연결해서 두께가 틀리면 더 좋겠죠. 연구 자석을 수없이 배치해 놓습니다. 자동차 회전축 어차피 자동차 연료가 먹어도 회전축 돌아가는 김에 얘가 같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전기선 안에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할 수 있고 풍력 발전기도 이렇게 자동차에 꼽아가지고 자동 어차피 움직이니까 몰래 방안식으로 이렇게 또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전력을 생산합니다. 강가 같은데 이렇게 강가나 물이 흐르는 곳에 계곡물이든 물이 줄이 흐른다 그러면 몰래 방안식으로 수없이 만들어서 그 회전축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발전할 때는 굵기가 드는 구리선과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넣어서 이렇게 발전하죠. 수십 개를 갖다가 딱 하면 그것도 발전이 되고 이렇게 차에 꽂아 놓던 것을 그냥 이렇게 야외 바람 많다 바닷가에 딱 꽂아 놓으면 이렇게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전기가 자동 생산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닷가 같은데 괜찮잖아요. 5m, 10m짜리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거기다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전기가 많이 생산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발전하셔도 되는데 끓여들여서 이렇게 통로를 2m, 10m짜리 물레방아를 배치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는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석유가 싼 데는 그걸로 돌리면 되겠죠. 중동 같은데 수소산소 연료로 돌리든 전기로 풍력으로 발전해가지고 자동차가 회전축처럼 해서 회전축을 20m, 40m, 100m짜리도 돌리기만 할 수만 있다면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그 역순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연구 자석을 무거운 거 돌리는 것보다 이게 브리코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역순으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수없이 배치해놓고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피커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송전선은 대중소래요.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됩니다. 자동차 공장 한 300평 정도 되는 데 따라 수없이 배치해서 생산하거나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면서 생산하거나 비행체에 싣고 다니면서 생산하거나 반도체에서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나노 로봇 같은데 아니면 곤충 로봇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 생산해서 이걸 돌려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안에도 이거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안에도 나노 구조로 해서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도체 에어러블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KGGB 같은 이런 이렇게 재래식탄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드론 같은데 KGGB 재래식 복단은 날개 곁에 단 드론이 여기도 안에 전기 자체적인 이런 제방식의 전기 발전 구조를 풍력을 통해서 그럼 항속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풍력을 통해서 밤에는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풍력을 통해서 하고 2차 전지에 이렇게 달고 2차 전지나 배터리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피토관처럼 바람을 빨아들여서 환풍기 방식으로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자폭 드론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렇게 프로펠러 팬을 놔가지고 공기를 가지고 추진 구조를 갖춰주는 거예요.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개 달아놓으면 되겠죠. 항공기에도 쓸 수 있어요. 이 방식은요. 그럼 연료가 엄청 대폭 증가하겠죠. 항속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게 되게 재래식 폭탄한테 날개 끼듯 달아온 거나 그냥 드론 이런 거. 드론 요새 미사일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고. 포기하기 위력만 세다면 그럼 싸잖아요. 가성비에 싸니까 그거를 뭐 수없이 만들어서 상대방 연공 밖에서 비행체에서 투상 수송기나 일반 전폭기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그 달아서 어디서든 헬기에서도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리기만 한 투사 장치만 있으면 아니 비행체를 이렇게 투사 이렇게 드론 이렇게 투사하는 식으로 그냥 드론 자체가 요새 뭐 재택이더만요. 그렇게 하셔도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항속거리를 늘릴 수도 있고 공기 주머니를 다는 거는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그 비슷한 거 또는 낙하산 할 때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항속거리를 가는 거리를 좀 늘릴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압축 공기를 써가지고 하는데 압축 공기가 소리가 안 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가지고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때 소리를 안 난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여기서 드론이나 이런 탄에다가 재래식 탄에다가 이렇게 케이지 날개 키트 달아놓은 그런 데다가 하거나 낙하산 이런 아니면 패러글라이딩 할 때도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면 좋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휘발유 이렇게 내연기관차에서 휘발유 산소를 쓴다. 휘발유하고 휘발유통이 따로 있고 산소통이 따로 있고 또는 뭐 수소산소로 하고 싶으면 수소산소 따로 있는데 그냥 산소만 추가로 더 달아가지고 그것을 쓸 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래야지 완전 연소를 합니다. 면 같은 건 잘 안 생기고 거기다가 이렇게 섞어주고 연소실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휘발유, 자동차 같은 거, 뭐 배도 그렇고 휘발유나 뭐 경유, LPG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연료가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매연이 일단 절감이 되고요. 매연이 없어지고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설계를 이렇게 하시거나 비행체는 항공유로 하신다 그러면 거기다 산소통을 따로 달아서 섞어주는 구조를 갖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수소산소통을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유 플러스 수소산소 이렇게 연료통을 따로 마련해서 그때 섞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방사능 염려가 좀 없으니까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가루 구조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액상화 시켜주고 그것을 증기화 시켜주는 이런 구조를 그런 기계를 탑재해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론적으로는 고장 안 나면 계속 또 있을 수 있다는 항공모함이 그러잖아요. 항공모함이 1년 동안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못 사겠대. 무인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인기는 배가 고프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무인기가 이제 전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한 걸 갖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전기를 풍력으로 생산하고 이거를 생산해서 프로펠러로 고장나지만 계속 떠 있을 수가 있고 항속거리 10,000km도 우습게 넘을 때 상대방 영공 밖에서 숫자를 10,000개 보낸다고 합시다. 자폭도를 끝내주죠. 가성비에서 끝내주죠. 미사일 엄청 비싼데 미사일 한 개당 뭐 몇십억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용으로 움직일 때는 항공유에다 수소산소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산소를 추가적으로 탑재를 해서 산소 연료통이 따로 있으셔야지. 그럼 이것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전투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투기 현재 항공유로 움직이는 전투기에도 이 산소통을 따로 둬서 하시거나 수소산소를 같이 섞어주거나 이런 기술 완전 연소 때문에 파워가 더 세집니다. 아니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를 이것을 써주면 파워가 엄청 세져요. 발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발전할 때. 현재 핵발전을 물만 데워서 증기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소산소,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로 만들어요. 가루 구조로 만든 다음에 액상으로 만들고 증기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태워요.
수소산소 같이 넣어도 돼. 이렇게 물을 담은 증기, 이렇게 솥을 수없이 수천 개, 수만 개 배치해서 한 군데 물을 모아제 끓인 물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따로 바닷가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석탄 발전할 때도 석탄을 가루로 이렇게 액상화시키고 증기화시키면 완전 연소되겠죠. 미연도 덜 나오고. 일단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준대. 산소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완전 연소해랍니다. 방사능 염려 없어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구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가스 발전이다 그러면 가스 발전, 석유 발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석유로 발전한다 그러면 산소를 추가로 더 넣어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탄 발전할 때도 다 포항제철인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종 연료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석탄 증기를 석유할 때 석탄 증기를 같이 쓴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가져가는 가루 구조를 같이 방사능 염려가 없으면 가루 구조도 같이 석탄 발전, 석유 발전할 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가스 발전은 이종 연료로 같이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이다. 가스 발전이면 거기다가 추가로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서 이종 연료를 같이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주는 그래서 공기를 좀 불어 넣어가지고 좀 더 영광로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압축 공기 넣으시는 것 같은데 압축 공기 넣을 때 수소산소를 같이 넣는 기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항조철인 거 어디가 벌써 쓰시는 것 같은데 이종 연료를 같이 넣어서 발전할 때도 이 기술 뭐 솥을 자그맣게 솥을 만들어서 우리 보기엔 자그맣죠. 원래 이제 대형 솥에다 끓일 필요가 없다라는 물을 세 분에서 나눠서 각각 끓여서 모아준다. 그러고는 살짝 한번 다시 가열해주고 그걸 증기 발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발전 방식에서도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캠페인성을 매번 통해서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캠페인성 군에서 쓰든 국가에서 쓰든 그게 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이 그걸 지시하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회의 기록에 남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이 이렇게 무단으로 쓰이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